파리의 엘리트 외교관 가족 한국 생활 몇 달 만에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겪습니다. 프랑스 상류층 생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경험. 그 후 이들은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급기야 한국에 눌러 앉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이 가족의 특별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알렉상드르 정말 이래야만 해요? 파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멀리 한국으로 떠나야 하는 거냐고요? 마들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두 아이 루이와 엘로디도 침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았죠.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 매일 아침 향긋한 크루아상을 사던 단골 빵집, 세느 강변의 낭만적인 산책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승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고요. 여보,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어요. 프랑스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낡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남녀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라고 적혀 있었죠. 왠지 모를 이끌림,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어. 우리 가족에게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될 거야.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루이는 어릴 적 배웠던 태권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엘로디는 K-팝 스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들렌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결국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짐을 싸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과 아쉬움이 뒤섞인 밤이었어요. 그때 엘로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엘로디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은 함께니까.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영어는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하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죠. 그때 루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태권도 도복이랑 띠가 들어있는 가방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것도 도착한 첫날부터 짐을 잃어버리다니. 우리는 허둥지둥 공항으로 돌아갔지만 가방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 유창한 프랑스어였어요. 그녀는 자신을 김지수라고 소개하며 흔쾌히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수 씨는 공항 직원과 능숙하게 대화하며 가방 분실 신고를 도와주었어요. 그녀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죠. 저녁 식사를 위해 찾은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알 수 없는 한글로 가득했고 그림조차 없었어요. 주문은커녕 무슨 음식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히 주눅이 들었죠. 그때 한 남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는 어색한 영어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우리가 음식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얼큰한 김치찌개와 맛있는 불고기를 맛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 도중에도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루이의 가방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설 때 지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찾으러 가시면 될 거예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제공하는 많은 것들을 점점 더 보게 되었어요. 프랑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나라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놀랐죠. 매일 아침 저는 새로운 하루에
무슨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경이로움과 약간의 설렘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문화가 단순히 엄격한 규칙과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존경,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마들렌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어요. 우리는 키 큰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로 가득한 구불구불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작은 벤치에 앉아 계신 한 노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께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차 한 잔씩 나눠주고 계셨죠. 저는 그런 친절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너그러움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 덕분에 한국의 마음이 따뜻하고 환영받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노인께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 작은 친절의 행동 하나가 그 자체로 큰 선물임을 느꼈습니다. 예술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마들렌은 한 주 동안 서울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하셨어요. 저는 마들렌의 얼굴이 전통 회화에 그려진 섬세한 무늬와 고풍스러운 두루마리에 쓰인 아름다운 서예를 감탄하며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나중에 마들렌께서 알렉상드르 한국 미술에는 그만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역사가 담긴 깊은 감정과 함께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한국 미술이 전통과 현대의 창의력이 어우러진 특별한 로맨스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우리 아들 루이는 근처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어요. 저는 한번 그의 수련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약간 태권도를 배웠던 기억은 있었지만 여기서의 훈련은 훨씬 엄격하고 규율과 존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루이가 높은 발차기와 단단한 맞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가 점점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코치께서 태권도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기르고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방법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열정적인 수련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랑스러웠고 한국 전통이 주는 힘과 집중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저의 호기심 많은 딸 엘로디도 한국 문화를 발견하는 데 열심히 뛰어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눈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엘로디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의 어학 동아리에 등록했어요. 그날 배운 새로운 한국어 단어와 구절을 신나게 반복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K-팝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한국 춤도 배우며 아빠,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녀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어느새 한국 대중음악의 리듬과 에너지에 대해 궁금해지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활기찬 비트와 또렷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며 즐겼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나라는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 강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놀라운 현대적 에너지가 어우러진 여러 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도전적이면서도 매우 보람 있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매번 새로운 경험, 매콤한 김치 요리를 맛보거나 전통 공연을 보는 것 하나하나가 저에게 주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발견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을 펼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낯선 이들의 친절, 예술 속의 아름다움, 그리고 태권도의 규율이 한데 어우러져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한국의 한 면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새로운 문화를 탐험함으로써 저는 프랑스를 뒤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또 하나의 풍부한 층을 더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소중한 교훈이었고 마음과 역사가 가득한 이 나라에서 배울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이 섞인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희 가족은 부드러운 한국 아침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는 시원했고 거리는 점점 활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아직 이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 중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남자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나중에 그분의 이름이 김민준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김민준 씨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한국분으로 기술 스타트업을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절을 하며 존경을 표현하신 모습이었어요. 저희 가족을 보시고 깊게 절하시며 진심 어린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환영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와 즉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께서 다가와서 오늘 아침 즐겁게 보내고 계세요? 라고 분명하고 친절한 말투로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있었고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직 한국의 여러 전통을 배우고 있다고 대답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다정하게 웃으시며 처음에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민준 씨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한국 문화가 어떻게 옛 전통과 신기술이 어우러지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와 창의력과 노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있는 현대의 혁신가들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에 깊게 들었고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 깊은 전통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나는 나라의 모습을 제게 그려주셨어요. 저의 호기심 많은 딸 엘로디는 김민준 씨께 특히 매료되었어요. 엘로디는 기술이 전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해 주시면서 두 분은 금세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엘로디의 눈빛에서 영감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김민준 씨와 엘로디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공원은 생명력이 넘쳤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가족들이 햇살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계셨죠. 저는 이곳이 바로 한국의 마음, 서로를 돌보고 전통을 존중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들이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절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깊은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계신 아내 마들렌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공원의 잔잔한 삶의 흐름을 바라보셨어요. 마들렌께서는 프랑스의 즉흥적인 분위기가 그리웠지만 점점 한국의 차분하고 정돈된 성격을 이해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섬세한 배려 속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잠시 후 저는 김민준 씨와 엘로디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이러한 지원이 한국 사회의 기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모든 엄격한 규칙과 정식 인사 뒤에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의 영혼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민준 씨께서는 한국이 단지 질서와 규율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따뜻함, 혁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친절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이 나라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대해 배우고 그 전통을 받아들이며 한국의 마음이 제 모험을 인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김민준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깔끔한 거리나 정중한 예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계신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들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의 마음이며 저는 제 마음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지나면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한국에 대한 시각을 점점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 확신이 없고 심지어 약간은 무시하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마음이 한국 생활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긴 하루 동안 배움과 탐험을 한 후 저는 작은 거실에서 마들렌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탁자 램프 빛이 마들렌의 온화한 미소를 밝혀주면서 그날 방문한 새로운 미술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마들렌께서 알렉상드르
오늘 전통 한국의 옛 정취와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그림과 서예를 봤어요. 마치 역사가 현재와 함께 춤추는 것 같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우리 시각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엄격한 규칙이나 정식 인사 뒤에는 존경, 창의성 그리고 배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몇 차례 짧은 강연도 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규율이 부담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임을 말씀드렸어요. 강연을 할 때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청중 속에서 밝게 빛나는 얼굴들을 보면서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프랑스에 계신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매일 볼 수 있는 멋진 축제, 다채로운 시장, 그리고 따뜻한 미소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죠. 항상 태권도 수련에 대해 조금 수줍어하셨던 아들, 루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작은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루이가 근처 태권도 학원에서 작은 수업을 이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루이는 단순히 차고 막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팀으로 함께 일하는 방법도 함께 가르치셨어요. 저는 루이가 태권도는 싸움 이상의 것이에요. 친절하고 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련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교육 방식이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수련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워 기쁨과 결연함이 넘쳤습니다. 저의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딸 엘로디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김민준 씨와의 가까운 우정과 언어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엘로디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 아이디어는 한국과 프랑스의 기업인들을 연결해주는 것이었어요. 엘로디는 매일 열심히 일하시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엘로디께서 아빠, 이 사업은 우리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모두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신나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열정이 전염되어 저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희가 함께 나눈 식사 시간마다 그 자체가 축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들렌, 루이, 그리고 엘로디와 함께 식탁에 앉아 그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매콤한 김치찌개와 달콤한 떡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죠. 길거리에서 경험한 작은 친절, 예를 들면 상인이 저희 바구니에 과일을 조금 더 담아주시거나 길을 잃었을 때 낯선 분이 도와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간단한 순간들이 저희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깊은 유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 자신도 한때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미덕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규율,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친절한 행동과 한 번의 미소가 쌓여서 천천히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단순히 관찰하는 방문객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꿈이 자라고 모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이번 여정의 이 챕터가 끝날 무렵 저는 저희의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축복임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의심을 뒤로하고 존경과 친절, 희망이 가득한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대화, 모든 배움, 모든 웃음 속에서 저희 마음이 한국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 심장 박동 속에서 영원히 제 마음 속에 남을 새로운 소속감을 발견했어요. 겨울이 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았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의심과 망설임은 이제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바뀌었죠.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가치, 그리고 진정 이곳에 속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상쾌한 겨울날 저희 가족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열리는 큰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 공원은 다채로운 불빛과 즐거운 현수막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공기를 가득 채웠고 제가 보는 모든 미소 속에서 설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원을 걸으며 저는 빨간 스카프를 두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 전체가 마치 조화와 기쁨이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 공원에서 저희 가족은 하나로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자랑스러웠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풍습이 낯설고 모든 규칙을 따르기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전통 하나, 정중한 절 하나,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하나하나가 이 아름다운 나라의 중심에 우리를 더 가깝게 해주었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는 작은 무대에 올라 지역 주민들이 모인 앞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프랑스에서 온 만큼 한국이 너무 낯설어서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존경과 친절, 그리고 노력으로 진정 마법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따뜻한 미소를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제 강연이 끝난 후 마들렌도 조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부드러운 눈빛과 다정한 미소로 저는 여기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찾았어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상상도 못할 만큼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 멋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감정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저 역시 마음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 태권도 수련을 통해 많이 성장하신 아들 루이가 나와서 밝은 미소로 저는 태권도를 통해 규율과 존중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서 배운 교훈에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넘치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와 희망이 넘치는 딸 엘로디께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꿈과 현실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김민준 씨 같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두 다른 세계가 하나로 모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저희 가족의 단합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공원에서 한국 축제의 즐거운 소리와 생동감 있는 색채에 둘러싸여 저는 진정으로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지도 위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추억과 깊은 우정,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을 가르쳐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도전과 배움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마들렌, 루이, 엘로디와 함께 부드러운 겨울 하늘 아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우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술, 로맨스, 자유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왔지만 우리는 이곳 한국에서 두 번째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모든 친절한 행동, 문화 교류,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모든 순간들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축제 후 고요한 순간 창가에 앉아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두려웠던 도전들이 더 풍부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어느 문화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새로운 보금자리를 특별하게 만든 존경, 친절, 그리고 단합의 교훈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알렉상드르 가족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며 겪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가족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특히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준 지수 씨와의 만남, 메뉴를 몰라 당황하던 가족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 식당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김민준 씨와의 만남은 알렉상드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알렉상드르 가족은 한국 사회의 따뜻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며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제작하면서 알렉상드르 가족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장과 행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